뭐 4만 명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면 경기장이 그 뭔가 일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하튼 80년대는 3만 한 5천, 지금 4만이 좀 넘는 것으로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전에는 60년도, 70년도 이때는 간호원 광부들이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까지 이제 한 2만 명이 오고, 유학생들은 그 당시에 1000명 이하의 숫자였습니다. 이 이제 교포 사회를 이루었는데, 80년도 이후에 이제 경제 교류가 남한하고 한국하고 이제 독일하고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교포 숫자가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세들이 지금은 이제 3세까지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유학생들도 1000명 단위에서 지금은 10,000명 단위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60년도, 70년도 그 이전에 독일에 유학한다고는 주로 이제 뭐 철학의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철학을 한다든지, 물론 동물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가 법학을 이제 법률적인 면 법학 같은 것을, 헌법 같은 것을 일본 사람들 통해서 배웠는데, 일본 사람들도 독일에서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학하는 사람들이, 특히 헌법을 하는 사람들은 독일에서 이제 많이 공부하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유학생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돈 좀 있고 이런 가정이,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문학이라든지 화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파리로 많이 갔고, 좀 돈이 좀 없고 고학을 가고 한 사람들은 이제 독일로 오고, 그리고 또 특수한 분야만 이제 많이 오고 이런 형편이었는데, 80년도 90년도 이후에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와요. 그래서 예술 분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고, 뭐 물론 기술 분야, 그러니까 공대 뭐 이런 데도 많아지고, 일반 뭐 인문학 계통도 많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그 전에는 어떤 일정한 지역에 광부들은 루어 지방의 산업의 중심지니까 루어 지방 주로 거기서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들은 또 특수하게 잘 알려진 뭐 이렇게 좀 유명하다고 하면 대학교에 집중적으로 있었고, 근데 지금 현재는 정착을 하면서 간호인이나 광고 출신이나 유학생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좀 흩어져 살고 있어요, 독일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많이 이렇게 단체를 많이 만드는 그런 것이 외국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수없는 여러 가지 단체를 막 만들어내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또 막 박치기도 많이 하고, 법원에 고소도 많이 하고,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럽게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란하게 산다고. 그러면서도 활발하게 살아요. 단점이지 않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숫자가 비슷한데, 일본 사람들은 어디 사는 일을 보나. 보이지가 않아,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나 그냥 보이는 거예요. 활발하게.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인데, 이 중에서 이제, 4만만 잡고, 운동이나 이렇게 통일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뭐 많이 잡아도 1000명 이하죠. 1000명 이하 사람들이 좀 관심 있거나, 좀 동조하거나, 이런 사람까지 합하고는 약 1000명 정도에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반독재 이제 70년 초부터는 반독재 운동, 군사독재 이 운동으로 나가니까
자연히 이 대사관 쪽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일반 교포들하고 쐐기를 박아가지고 서로 갈등을 시키고 이런 현상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운동하기 전에 73년 전에 말하자면 그 당시에 여기저기서 큰 도시에만 한인회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 교포들이 이제 많이 사는 동네에서 70년부터. 그렇다고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때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큰 동네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초대 프랑크푸르트 한인회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교포들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브로스는 딱지를 맞아가지고 좋은 일을 했다는 것도 다 감춰져 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70년도 초부터 이제 제가 이제 몇 군데 주동해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70년도 했고,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들어서 하면은 70년대 운동할 때 선통일이냐 후민주냐 아니면 선민주냐 후통일이냐 이런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됐는데, 이제는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은 이유는 이건 이제 통일이 아니면 이거 민주라는 것도 불가능한 거다, 민주화라는 것도. 그래서 통일운동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죠, 80년대에. 그래서 이제 제가 주동해서 한 게, 이제 통일운동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종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할 때 좀 탄압도 덜게 받고 호응도 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해외 기독자 통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약해서 기통회를 만들어가지고 통일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통일운동을 그냥 독일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남북이 만나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이제 남북 해외 만남을 이제 성숙시키고 이루어냈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80년도에서 이제 남북 해외 기독자 모임을 하는데, 남쪽에서는 KNCC라고 그러나요? 거기 사람들은 좀 부러움도 있고 탄압도 받을 것 같으니까 참석을 않고, 미국, 유럽의 기독자들, 독일에서 왔고, 북에서 또 이제 기독자 내지는 고위급들, 예를 들면은 이제 허정수, 그러니까 허헌의 따님이죠. 그리고 여영구, 여운영의 따님,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당히 고위급이었죠, 그 당시에. 남한식으로 이야기하면 장관급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온 분들, 유럽에 있는 분들하고 하면서 통일 논의를 한 거죠. 그래서 4번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4번 하게 되면은 대개 주말을 이용해서 한 2박 3일 같이 먹고 자고, 같은 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비엔나에서 2번 하고, 헬싱키에서 1번 하고, 주네브, 겐프라고도 하고, 주네브에서 1번 하고, 지금 크게 4번인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상호 간의 이해가 좀 넓어진 거죠. 유럽하고 저쪽에, 미국에 있는 교포들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하나의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노태우도 박철원을 통해서 뭔가 북하고 관계를 맺어보려고 그러고, 김영삼도 이제, 김일성 주석을 만나겠다고 하는 이런 것까지 이제 전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노력이, 그렇게 연결이 됐다고 우리 쪽에서는 보고 싶죠. 사실 그랬는지 아니냐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까지 전개가 된 거죠. 그러나 결코 우리의 운동이 완전히 헛것은 아니었고, 그렇게 전개된 것이 우리의 어느 정도의 노력이 좀 기여한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는 생각하고 있죠. 하여튼 이제 그렇게 전개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전개된 이후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운동을 이제 북하고 이제 대화라든지 상호 소통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남쪽에 계시는 장기수 선생들을 어떻게 빨리 북으로 귀환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이런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기회에 말한 것 같은데, 독일, 아마 역사적인 이유게 독일의 뭔가 우체국의 기술자가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평양, 독일, 광주 이쪽 삼각관계로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기수 선생들 광주에 계신 분하고 그 자식들, 평양에 있는 자식들하고 독일에서 중계를 해가지고 삼각관계로 통화가 됐어요. 아마 역사적인 것이었고, 아마 그 유일무이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뒤로 북의 평양에 있는 그 자식들을 독일에 초청해서 이제 그 장기수 선생들 북으로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프로파간다를 우리가 했고, 그 자식들을 독일에 초청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연회도 하고 독일 사회에 이제 호소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이제 통일운동이 그런 정도에서 이제 독일에서 통일운동은 그 정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동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은 이제 약하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통일운동 했다면 그 정도인데, 아마 그 정도도 좀 여러분들한테 박수 받을 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통일운동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독일은 통일에 관심도 없고 통일운동도 벌이지 않는데, 우리가 똑같은 분단 국가에 있지만 우리보다 지금 벌써 이미 40년 전에 됐고, 우리는 아직도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비록 이렇게 몸부림 상태에서 이렇게 통일을 해서 힘들고 오래 가고 있는데, 독일이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의 통일을 통해서 해낼 수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남북의 인재, 남북의 지금까지 발전해온 이게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이 세계적인 이론도 나오고 아주 멋있는 모범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충분하다, 잠재력이. 근데 그 잠재력을 두고도 지금 통일을 못한 게 너무 안타까운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잠재력을 살리기만 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며, 그냥 물질적인 발전이 아니라 이 사상적인, 철학적인 이런 면에서도 정말 세계에 내놓고 세계가 지향할 수 있는 이런 사상 이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이 왔지만은 우리나라에 동학 사상도 있죠, 천지인 사상도 있죠, 또 뭡니까 예, 북에는 또 주체 사상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 사상만 가지고라도, 아니면 근데 남북이 머리를 써내고 하면은 이보다도 더 좋은 사상이 나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비록 우리나라 통일이 늦고 힘들고 했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는 정말 멋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가 저는 있고,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한번
통일이 가능할 것 같고, 빨리 올 것 같고, 또, 온다면은 그런 훌륭한 이제, 미래가 우리나라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할 거고,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향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사회, 멋진 이론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왜 지금, 현 단계에서 통일이 지금 어렵고, 이게 팍팍하고, 통일이 아니라 지금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제2의 민족 3전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몰리고 있다는 것이 지금 너무 지금 안타깝고 좀 기가 막힌 현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극복하려면은 이미 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목표 같은 것이 남북 정상들을 통해서 제시가 됐다고 봐요. 근데 남북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말하자면은 우리 민족끼리 민족, 자주 이 이야기만 나왔지, 이 민족 자주가 지금 실현되지 못하는 객관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아마 외교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 문제는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근데 동학에서 이미 130년 이전에 척양척의 고국감리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130년간 이것이 지금 전혀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척양척에는 뭐냐, 외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않으면은 이거 우리나라 통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지금 분명해졌거든요. 그동안의 사정으로 봐가지고 아무리 좋은 안이 나와도 안 되죠.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외세인데, 외세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인식이 너무 부족하고 그런 것 같아요. 통일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그냥 만나면 된다, 교통만 하면 된다, 하고 교통만 잘한다고 된다? 그거 아니거든요. 외세가 우리나라를 지금 간섭하는 조건에서는 통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졌는데, 왜 그 문제를 똑바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힘을 뭉치지 않는가? 앞으로는 그거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척의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불평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고, 그걸 해결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그 문제 해결하는 데는 동학에서 나왔고, 동학단체들, 동민의 동학단체들이 앞장서서 해나가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안 돼 있어가지고 답답하기만 한 건데, 문제는 분명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분명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보면은 통일 문제도 해결되고, 통일된 다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는 건가 또 보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프랑카도 드려야 할 것이 척양척에 동학이 주장했던 지금 현재 너무나도 그 분명한 구호고 해결할 문제가 척양척이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 문제 해결에 우리가 온 정력을 쏟아 붙여야 되지 않을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과 다르고 독일 사람과 다르고 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하는 백성들이라, 가만히 보면은 민족이라. 지금도 이 굉장히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나반의 경제를 이렇게 빨리 올려 세웠다고 보는데,
예,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미국도 돌아보고 일본 사람들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다이나믹한 그런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통일을 위해서 이 다이나믹을 집중적으로 투하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70년간 노력했던 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겠습니다.